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서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창원 특례시의 여러 행정적 행보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 정책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관련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창원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패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탄소 중립 관련한 정책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인데요.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나오셨고요. 또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 정책 전문가 홍남표 과기부 전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연일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특례시에 선정된 창원시에 쏠리는 관심이 큽니다. 출범 당시에 창원시가 발표한 올해 역점 사업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특례시 규모에 맞는 2022년 지역산업 대전환 계획 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던데요. 좀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창원시는 2020년 6월 5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바 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실제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인 것은 없는데 개인적인 실천 사례들은 많습니다. 네. 시청사 내에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또 돌돌 컵이라고 해서 컵을 서로 돌려가면서 쓰는 네. 제도라든지 또는 월 1회 구내식당에 체지식단을 운영한다든지 오. 네, 또 전광판에 기후 시계를 개첨한다든지 또 화장실에 종이 수건이 없어져 휴지 수건이 없습니다. 다 손수건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실제로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한 건 없지만 네. 시민 의식은 상당히 높이는 것은 분명했고요. 근데 세계적인 과학자나 기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네.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은 개인 실천으로는 어렵다. 정부가 법으로 네. 또는 기업이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창원 산업 전반을 스마트화하겠다. 네. 또는 탄소 중립 실천 계획으로 탄소 중립 마을을 만들기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근데 효과적인 탄소 감축 사업은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창원 산단이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스마트화된 사업장이 불과 17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기초 단계가 한 140개, 그다음에 나머지 중간 단계는 30여 개가 불과합니다. 이게 스마트 산단 만들고 탄소 줄이려면 로봇들을 도입한다거나 네. AI를 도입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사업한다거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요. 구글 같은 데이터 사업 회사는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구글에서 AI를 적용해서 전력 관리를 맡겼더니 무려 전기 사용량을 40% 절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AI로 만들고 로봇 도입하고 하는 이런 스마트 산단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네. 탄소 마을 만들기 이거는 읍면동마다 이제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준다는 건데요. 이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와주신 홍남표 전 본부장께서는 과기부 또 미래창조부를 거친 지역산업 또 공학 전문가시죠. 그래서 네. 또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원시의 이런 탄소 중립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요? 예, 창원시가 탄소 중립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고자 하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네. 적잖게 과연 이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일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마치 스마트화가 탄소 중립인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AI와 여러 이제 초연계를 해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를 스마트화라 그러는데 네. 지금 그 모두가 탄소 중립과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탄소 중립과 연결된 것은 여러 전력망이라든지 또는 빌딩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정말로 에너지와 관계되는 걸 국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마치 스마트화가 탄소 중립과 직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선정되고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최근 창원을 포함한 경남도 내 환경 단체들의 기후 위기에 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기후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기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어. 정말 심각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는데 지금 불과 7년 4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네. 일명 탄소 시기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16 ppm입니다. ppm은 100만 분의 1의 1 ppm인데 전문 용어지만 100만 개 중에 416개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1.5도 상승하려면은 얼마만큼 탄소를 앞으로 더 대기 중에 방출하면 1.5도 상승하는가 네.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3,100억 톤 정도 더 배출하면 네. 1.5도 오르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년에 전 세계가 한 420억 톤 배출합니다. 네. 그러면 7년 4개월 동안에 계산해보면 그 정도 배출이 되거든요. 그 7년 4개월이 되게 되면 1.5도 상승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다 방출되는 거죠. 네. 배출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5도가 이제 국제적인 약속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1.5도 상승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인간이야 더우면 에어컨 밑에 살면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라는 식물들, 특히 농사, 벼가 다 타버립니다. 네. 과일 농사, 배추 농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과학자 조순호 박사 말에 의하면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이런 재난이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불과 7년 4개월 남았으니 얼마나 시급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네. 환경단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뭐 모든 지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해법에 대해서 각자 가진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죠. 자, 먼저 창원특례시가 앞서 대표님께서 짧게 짚어주셨습니다만 범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좀 참여를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창원시가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세부 사업들을 한번 보면요. 네. 하천 수질 개선이라든지 물 순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과연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일일까요? 그는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탄소가 배출되는 순양을 제로로 네. 만드는 그런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 실효성이 정말로 의문이 좀 듭니다. 주변의 예산의 목적의 사용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면들은 한번 좀 세심하게 좀 살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와 기업입니다. 네. 정부는 아마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해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큰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관여되어 있는 게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할 역할들이 큰 거지. 실제 그 마을 단위에서 네. 에너지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관계되는 마을 만들기가 과연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사업일까라는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전문가들이 정말 한번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을 단위에서 실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탄소 중립과 관련이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따져봐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홍남표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51개 읍면동에 마을마다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네. 배정해서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뭐 교육하면 시키고 기후위기 교육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 배출 잘하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덜 쓰거나 뭐 헌옷을 서로 나누어 입거나 또는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한다거나 네. 이러한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생활 실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탄소 감축 효과 크게 뭐 기여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 탄소 감축 없는 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어느 특정한 마을 전체를 창원시가 선정을 해서 네. 돈을 그다 수억 내지 수십억을 투입해서 네. 그 마을 전체가 쓸 수 있는 공동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전기를 그래도 한 50%는 절감한다거나 그렇게 해가면 진정한
탄소 감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 실천해가지고는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네. 세계적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후운동가인데 이분이 8년 전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구의 날에. 네. 내가 전기 자동차를 바꾼다거나 또는 일회용품을 안 쓴다거나 해가지고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이미. 네. 8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대단위로 아까 마을 단위 전체로 전기를 뭐 절반 이상 줄인다든지 전기를 안 쓴다든지 외부 네. 전기를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야만 되는 것이지 개인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물론 개인 실천을 제가 폄하한다거나 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도덕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일회용품을 안 쓴다 하는 것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시급한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의견이 좀 같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의 네. 실천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좀 이루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개인이 또 이런 우리 실천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여기 창원시가 실천하는 이 탄소 중립 실천 이런 것들을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창원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기업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R&D라든지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네. 그 대량 에너지를 쓰는데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지.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는 않고요. 네. 저기 예산을 지금 지원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창원시 안에 있는 55개 읍면동에 이 돈을 나누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없는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를 지금 창원시에 이제 비단 국한에서 보면 그러는데 네. 또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집니다. 과연 이 예산이 네. 제대로 된 예산 어떤 집행일까?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원래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목적으로 안 쓰여지기를 좀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예. 어쨌든 개인보다는 뭐 지자체보다는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또 창원에서 격렬한 찬반을 보이는 것이 원전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창원시에 또 타격이 컸고 지역의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 쇠퇴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눈에 띄는 창원시의 원전 산업 관련 행보가 있었습니다. 좀 들으셨는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SMR로 탄소 중립을 이끌겠다라고 해서 허성무 창원시장과 원자력 학회가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SMR이 무엇인지 또 이 협약은 사실상 원전 산업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SMR이라는 거는 과거에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에 쓰던 군사용 목적으로 쓰는 조그마한 그런 원자로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자그마한 하면서 모듈화되면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런 이제 소형 원전을 SMR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SMR이라 얘기하게 되면 이게 원전 사업이 부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원전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즉 원자력진흥위원회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원시가 결정할 네. 수 있는 그 권한을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SMR이라는 게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최근에 굉장히 이제 EU와 그 미국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하다가 한 2주 전이었죠. 네.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걸로 그러니까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하는 걸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 세계적인 어떤 그 추세에 우리나라도 같이 보조를 맞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원전 산업을 줄곧 또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반대 기자회견도 했고요. 방금 우리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형 원자로가 그린 텍소노미, 그린 에너지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금 단지 그렇게 하겠다고 발의를 한 상태고 음. 유럽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많은 나라들이 격렬하게 지금 찬반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그 두산중공업의 차원이 있는데 이 두산중공업이 원전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다 하는 네. 것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은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해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것은 10%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80%가 석탄 산업이었고 해외 산업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10%도 안 되는 원전 때문에 뭐 회사가 어려워졌고 네. 더구나 뭐 270 몇 개 되는 원전 관련 기업이 망해서 자원 경제가 완전히 엉망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창원시 수출이 175억 불을 달성했고요. 전체 그 지역 GRP도 지역 총생산 네. 이것도 40조를 넘었습니다. 더 증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동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다면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망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원전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3기 정부 동안에 한 10몇 년 동안에 원전 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 기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그 IAEA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작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원전이 불과 6개밖에 안 됩니다. 6개인데 그중에 중국이 3개입니다. 그다음에 파키스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짓지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원전에 다시 돌아갔다가는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다음에 SMR을 이제 경제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SMR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판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과 경제 부흥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간단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게 되게 되면 단순하게 지금 묶여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원 산업에 창원 원전 기업들의 어떤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거라 보고요. 네.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게 되게 되면 창원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좀 반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창원시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창원시는 신한울 3, 4호기 입도 뻥긋하면 안 되고요.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재개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고 아직 착공도 땅도 하나 안 판 그런 원전입니다. 그럼 건설 재개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탄소 중립에 모든 지역민이 공감을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과 경제 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창원시의 고민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